대체 누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여기 일본에서 온 한 부부는 영문도 모른 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대체 이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쫓기고 있는 건지, 또 대체 누가 이들을 쫓는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리카예요. 지금은 도쿄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있답니다. 바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 저도 호기심에 한번 보게 됐는데 그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죠. 지하철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스마트폰 화면을 슬쩍 보면 절반 이상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회사 동료들끼리 모이면 어김없이 최신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서점에 가면 한국 드라마 원작 소설이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기 전에는 뭐가 그렇게 재밌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처음 보게 된 이후로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매력에 흠뻑 빠졌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촬영지를 보면서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도 멋지지만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로맨스가 실제로 일어난 곳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푹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SNS에서 K-드라마와 K-무비를 즐기는 사람들의 동호회를 발견하게 됐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사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잘 못하는 편인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로 모인 사람들이라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가입 신청을 하고 첫 모임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왠지 모를 들뜬 기분이 들었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즐거웠죠. 드디어 동호회 첫 모임 날, 약속 장소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껏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때까진 몰랐죠. 이 모임이 제 인생에 이토록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곤 말이죠. 동호회 모임 장소에 도착한 저는 약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마주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모임분들은 모두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로 절 반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절 반기는 한 남자분이 있었어요. 훤칠한 키에 호감 가는 미소를 지닌 그 남자분은 자연스럽게 제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주셨죠. 그렇게 말을 걸어주신 남자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희는 좋아하는 드라마와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금세 긴장이 풀려버렸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모임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헤어질 때까지도 저는 아쉬운 기분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함께 한국 영화를 보러 가지 않겠냐고 물어봐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동호회 모임 이후에도 종종 만나 함께 영화를 보고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영화관에서는 한국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만날 때면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그와 있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 갔답니다. 저와 남자친구의 한국 콘텐츠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K-드라마를 같이 보는 걸 일상으로 정했어요. 퇴근하고 만나자마자 맛있는 음식을 시켜놓고 밤새도록 드라마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제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들을 더 실감나게 느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저희 모습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커플이 드라마 같다면서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잊지 못할 일을 겪게 되었어요. 평소처럼 집에서 드라마를 보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너무 예쁜 반지를 꺼내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있죠? 너무 놀라 눈물부터 왈칵 쏟아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예쁜 프로포즈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도 모르게 품에 안기며 대답했죠. 그렇게 프로포즈를 수락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한다는 게 정말 실감나지 않았지만 가슴은 벌써 설레고 있었답니다. 며칠 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모두들 축하해 주셨지만 사실 결혼식 준비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웨딩 촬영에 대한 고민이었죠. 그런데 K드라마 K무비 동호회에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최근에 동호회에서 알게 된 몇 분이 한국의 드라마 촬영지에서 신혼여행 겸 웨딩 사진을 찍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넋이 나가더라고요. 아름다운 한국의 풍경 속에서 커플들의 행복한 미소가 너무나 눈부시게 빛났거든요. 특히 강릉에 있는 도깨비 촬영지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들은 마치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한국에서 우리도 그런 로맨틱한 추억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도깨비를 너무 좋아하던 터라 강릉에 있는 도깨비 촬영지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어디서 찍을지 고민하다 보니 강릉보다는 부산이 더 끌리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부산으로 많이 놀러 간다던데 부산에는 해운대의 밤바다와 광안대교의 야경 그리고 드라마에서 봤던 감천문화마을까지 모두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낭만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게다가 부산은 요즘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주요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잖아요. 유명한 촬영 장소들을 둘러보는 것 자체로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았죠. 남편에게 부산에서 웨딩 사진을 찍는 건 어떨까 살짝 물어봤더니 두 눈을 반짝이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부산행을 결정했어요. 드라마 속 그 어떤 장면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들을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푸른 바다와 분위기 있는 건축물 그리고 길거리의 담벼락까지 다니면서 두산 곳곳에 스민 로맨틱함을 우리의 웨딩 앨범에 고스란히 담아오겠다는 각오였죠. 웨딩 촬영 컨셉은 부산의 감성을 녹여내되 우리만의 개성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복부터 드레스, 캐주얼한 옷차림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답니다.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하얀 드레스를 휘날리는 모습, 전통 한옥 앞에서 고혹적인 한복 자태를 뽐내는 장면, 레트로 감성 물씬 풍기는 마을에서 편안한 일상복 차림으로 산책하는 컷까지 다채로운 콘셉트 속에서 많은 사진들을 찍어오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부산에서의 로맨틱한 웨딩 촬영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부부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져갔죠. 운명 같은 만남의 나라, 한국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쌓을 생각을 하니 절로 마음이 설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기로 했죠.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저희 부부의 한국행 날이 다가왔어요. 우리의 추억이 깃든 그곳으로 웨딩 촬영을 떠난다는 게 정말 설레고 떨리더라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마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죠.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깨끗했어요. 입국 수속을 밟을 때 직원분들의 친절한 미소도 기분 좋게 다가왔고요. 한국에 오자마자 우리가 가장 먼저 탄 교통수단은 KTX였어요. 일본의 신칸센을 타봤지만 KTX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객실 내부 인테리어가 무척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바로 그 속도였어요. 신칸센보다 빠르게 달리는데도 승차감이 부드럽고 안정적이어서 감탄이 절로 나왔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멋졌고요. 남편도 옆에서 KTX 타길 정말 잘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했구나 하고요. 교통 시스템 하나만 봐도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앱으로 쉽게 예약할 수도 있고 쉽게 일정 변경도 가능했죠. 세계적인 IT 강국이라는 이야기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행복해 보이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달까요. 그러다 문득 한 가족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귀여운 딸을 둔 젊은 부부였죠. 딸아이에게 뭔가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알콩달콩한 그 가족을 보고 있자니 이렇게 KTX를 타고 여행을 온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아이를 낳아 다녀오는 것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KTX에 몸을 싣고 부산으로 향하는 약 2시간 반 동안 우리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한국의 풍경을 감상하며 연신 탄성을 내뱉었어요. 서로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죠. 어느덧 부산역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들뜬 마음을 안고 객실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부산의 뜨거운 열기가 우르르 반겼죠. 부산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가장 먼저 K드라마 성지 순례를 떠났어요. 우선 향한 곳은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 촬영지였죠.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살던 고급 대저택.
그리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냈던 해운대 바닷가까지 실제로 보니 드라마에서 봤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분위기 있더라고요. 그곳에서니 마치 우리가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어요. 대저택 앞에서 잘 나가는 재벌 2세 같은 포스를 내보기도 하고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달콤한 대사를 주고받기도 했죠. 손을 꼭 잡고 함께 걷던 그 순간 우리의 사랑도 드라마처럼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국 드라마로 유명했던 쌈마이웨이 촬영지인 호천마을이에요. 드라마에선 동네 전체가 마치 그림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 더욱 경이로웠어요. 좁은 골목길마다 알록달록 색색의 벽화들이 가득했고 곳곳에 독특한 조형물과 작품들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을을 누비며 구석구석을 탐험했어요. 높은 곳에 올라본 마을 전경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비주얼부터 환상적인 드라마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답니다. 이렇게 주요 촬영 장소들을 둘러보고 나니 드라마 속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사랑이 드라마처럼 설레고 낭만적으로 느껴졌죠. 부산에서의 추억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채워가는 기분이 참 행복했답니다. 물론 촬영지 구경만 한 건 아니에요. 투어 내내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누비며 장면을 담아냈죠. 좋아하는 드라마의 배경 속으로 직접 들어와 추억을 쌓는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마치 특별한 기념품을 만드는 기분으로 셔터를 눌렀답니다. K드라마 촬영지 투어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희도 배가 출출해졌어요. 마침 유명한 국밥 맛집이 근처에 있다기에 저희는 코를 벌름거리며 가게 안으로 향했죠. 돼지국밥 가게 안에는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준비되었죠. 첫 한 숟갈을 뜨는 순간 육즙 가득한 고깃살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온몸에 기운이 돌더라고요. 남편도 한 입 먹더니 감탄사를 연발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돼지국밥은 부산에서 꼭 먹어봐야 할 별미 중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옆 테이블을 보니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요. 다른 손님 앞에는 초록색 병 하나가 놓여 있었거든요. 저희 앞에는 없길래 저희가 일본인이라서 차별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에게 번역기 앱으로 물어봤죠. 저기 초록색 병은 뭔가요? 저희는 왜 없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소주병이에요. 따로 주문하셔야 되는데 드실 건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돼지국밥에 소주와 같이 먹는 것을 보면서 국밥에 소주는 별미구나라는 생각이 확 스치더라고요. 소주를 안 마셔볼 수가 없었죠. 소주의 톡 쏘는 맛과 뜨끈한 국물이 어우러지니 색다른 풍미가 느껴지더라고요. 한국 특유의 술 문화를 경험하니 기분도 절로 좋아졌답니다. 남편과 농담 섞인 대화를 나누며 소주 한 잔에 국밥 한 그릇을 비웠어요. 마음은 어느새 포만감에 가득 찼답니다. 국밥집을 나선 저희는 이번엔 길거리 음식 투어에 나섰어요. 부산의 국제시장과 깡통시장, 자갈치 시장을 누비며 군것질 산매경에 빠졌죠. 오독오독 씹히는 오뎅부터 얇으면서 쫄깃한 껍데기를 가진 만두, 그리고 매콤한 떡볶이까지 길거리 가판대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즐비했어요. 특히 해물파전은 정말 맛있었어요. 부산 앞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이 아낌없이 들어가 있었는지 바삭한 전의 식감과 해물의 싱그러운 맛과 매콤새콤한 초장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보이자마자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다니까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그토록 기다려왔던 웨딩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한국의 풍경 속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특별한 순간이었죠. 촬영 장소로 먼저 향한 곳은 바로 광안리 해수욕장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와 해변을 가로지르는 광안대교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그 풍경 속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은 마치 동화 속 공주 같았어요. 이번엔 요트를 타고 푸른 바다로 나아갔어요. 부산 앞바다를 가로질러 정열적인 해질녘의 모습을 담아냈죠. 붉게 물든 하늘과 반짝이는 물결, 그 위로 두 손 꼭 잡은 저희의 실루엣까지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웨딩 촬영의 대미는 송정해수욕장과 그 근처 기찻길에서 장식했어요. 출렁이는 파도와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사장, 옛 추억을 간직한 듯한 꼬마 기차. 그 모든 장면들이 빈티지한 감성을 자아냈죠. 웨딩 촬영을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희는 해운대의 야경이 궁금해졌어요. 특히 제가 한국 블로거들의 사진을 보고 반해버린 곳이 있었거든요.
바로 더베이 101이라는 곳이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발걸음을 재촉해 더베이 101에 도착했죠. 이곳의 야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화려한 조명으로 수놓은 마린시티의 높은 빌딩들과 그 마린시티 야경이 비치는 바다를 보니 숨이 멎을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치안과 사람들의 신뢰 수준이었죠. 더베이 앞에 있던 야외 테라스 펍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의자에 걸쳐둔 가방, 테이블 위에 올려둔 지갑과 핸드폰까지. 한국 사람들은 물건들을 훔쳐가지 않을 거라는 굳은 신뢰가 있는 듯했어요. 밤거리가 이 정도로 안전한 나라는 처음 봤죠. 그 말을 하는 남편의 얼굴에선 감탄이 가시질 않았어요. 더베이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부산에서는 회가 정말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근처에 있다는 맛집을 찾아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가는 도중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희를 쫓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긴장한 나머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까만색 모자를 쓰고 까만색 추리닝을 입은 그 남자는 저희의 발속도에 맞춰서 계속 쫓아오기 시작했죠. 괜히 오해했나 싶었는데 방향을 바꿔도 계속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아까 분명히 밤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착각이었나 싶더라니까요. 심지어 그 남자는 갑자기 저희를 불러 세웠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제 지갑이 있었죠. 주머니를 뒤져보니 저도 모르게 흘렸더라고요. 젊은 남자는 씩 웃으며 지갑을 건넸어요. 저도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전했죠. 지갑을 찾아서 직접 주기까지 하다니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관광객인 우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따라온 그 친절함이 너무 고마웠죠. 횟집에 도착한 저희는 신중하게 메뉴를 주문했고 주문한 회가 나왔죠. 부산의 유명한 횟집에서 맛본 회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도 좋은 회를 먹어봤지만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건 처음이었죠. 살이 통통하게 오른 광어와 쫄깃한 식감의 우럭을 입에 넣는 순간 고소한 맛이 풍겨왔어요. 남편과 저는 이런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회라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이렇게 훌륭한 식재료를 가진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럽기까지 했어요.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웨딩 촬영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의 추억은 늘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어요. 부산에서 찍은 웨딩 사진은 저희 생각보다 훨씬 잘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역시 한국에서 웨딩 촬영을 하기 잘했다니까요. 오히려 한국에 다녀오니 한국이 더 좋아져서 요즘은 남편이랑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갈 계획이에요. 제주도는 어디가 유명한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